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일요일 마무리 잘하고 계십니까? 자, 어제 차세대 시장의 핵심은 전기차.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고 그 문제점들은 현재 내연자동차들이 풀어야 될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숙제, 당면 과제다. 뭐 그런 주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 가운데는 정말 제 생각을 넓혀주신 분들 그리고 다른 시점으로 사물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정말 뜻깊은 내용들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제 이목을 끌었던 댓글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말은 쉽지 문제 제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결책을 얘기해야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는 이래서 문제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너는 이러이러해서 문제니까 요렇게 좀 해봐. 자, 이게 사실은 값진 조언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제가 자동차 회사를 운영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그 경영진처럼 그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하거나 또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또 그 수많은 노동자들의 어떤 그 활동들을 조율하고 또 책임을 지고 이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해결책은 꼭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그런 어떤 큰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제가 국내 현대 기아 자동차를 보면서 현재 전기차 사업을 위해서 2025년까지 61조를 투자한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현대 기아차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기차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되느냐.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서 어떤 드라이브를 가장 효과적으로 걸어야 하느냐.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연자동차가 지금 전기차를 내놓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라인업입니다. 근데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라인업 가운데서 특히 그 프리미엄 라인업을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 그 다음에 고성능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은 고민이 정말 깊어집니다. 이번에 메르세데스벤츠에서 EQC라는 모델을 냈는데 이 EQC가 1억 500에서 1억 1,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성능이나 또 상품성, 또 주행거리 이런 걸 한번 봐보시면 야,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런 차를 전기차라고 내놨나 싶을 정도의 좀 어이없는 결과물이라서 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뭐지? 당혹스러운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뭐 이 정도면 됐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 정도의 품질력밖에 기술력이 되지 않아서 EQC를 지금의 형태로 그 가격대로 내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기획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지금 기업에서 가장 그 빅데이터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걸 아시고 계시죠? 빅데이터의 핵심은 키워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있는 그 키워드를 순위대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데이터, 그동안 판매 데이터를 비롯해서 신상품을 개발하기 전에는 그 리서치에 의뢰해서 고객분들, 타깃이 되는 고객분들의 취향, 그리고 선호도, 방향성, 옵션 정도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상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EQC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메르세데스 벤츠는 고성능 라인업인 AMG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S클래스를 비롯해서 SUV 가운데서도 이제 럭셔리 라인업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모터나 뭐 배터리를 뭐 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600마력이 넘어가고 제로 100이 3초대인데다가 주행거리가 한 500에서 600km나 되는 그런 전기차를 1억 정도의 가격에 갑자기 내버리게 되면은 기존의 내연자동차의 라인업, 특히 AMG 라인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누가 그걸 구입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물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이제 이 가격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전기차들을 다른 브랜드에서 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벤츠에서 공급 못한다 그러면 아우디, 뭐 BMW 다른 브랜드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전환될 수 있는 그 근거를 브랜드에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는 EQC 같은 희한한 똥을 싸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은 그걸 보고서 야, 벤츠가
물론 옹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차라는 게 이게 성능이 다가 아닌데 오직이나 벤츠에서 안정성 있게 잘 다듬어 놨겠거니. 그러니까 벤츠가 안에서 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전반적인 밸런스를 고려를 하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연차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최대한 거부감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조율을 해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기본 핵심이나 그 메커니즘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에게 EQC는 정말 기존 라인업, 프리미엄 라인업의 내연 자동차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벤츠가 싸질러 놓은 똥입니다. 그뿐인가요? 예, 포르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칸이라는 것을 딱 내놨는데요. 여러분들 이 타이칸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막 오토모빌리라는 회사에서 제공을 한 겁니다. 리막 오토모빌리가 어떤 회사입니까? 2008년도에 22살 청년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BMW 230 3시리즈로 레이싱을 첨가를 해다가 도중에 엔진이 폭발을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앨런 머스크 전기를 읽다가 전기 모터가 앞으로의 방향이구나. 그래서 차를 스스로 개조를 합니다. 전기차로. 제로백 3.3초, 최고 속도 285km를 내는 엄청난 차를 이 약관의 청년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됐고 여기에서 투자금이 생겨서 이걸로 세운 회사가 리막 오토모빌입니다. 이제 32살 CEO가요. 그리고 직원은 400명이 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 넘는 이 조그만한 회사, 더군다나 전통적인 굴뚝 사업에서는 도대체가 뭐 존재 가치를 바라지 못했던 크로아티아에 지금 이 본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코닉스에그 레게라에 들어가는 하이퍼카 파워트레인이 바로 이 회사에서 제공을 한 겁니다. 에스턴 마틴, 그 자존심 높은 에스턴 마틴 역시 일렉트로닉 하이퍼카인 발키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리막 오토모빌리 거를 가져다가 씁니다. 제기어 랜드로버도 그렇고 르노도 그렇습니다. 포르쉐는 아예 지분 10%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타이칸의 승합 기술, 모터 드라이브 기술, BMS 기술, 그리고 전기 모터 4륜 제어 기술을 제공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제공받은 게 딱 그건데 그게 무슨 뭐 제공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기차에서 이거 빼면은 뭐가 남죠? 이게 전기차의 핵심입니다. 전기차 파워트레인에서 이거 빼면 그건 전기차가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차가 911급의 스포츠카를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 다른 것들은 다 현대차에서 차대도 현대에서 만들고 서스펜션도 현대에서 구성하고 뭐 전장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되는 엔진의 뭐 밸브 제어 기술과 터보 차저 기술 그리고 변속기 TCU 요거를 포르쉐에서 요 세 가지만 제공받았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현대가 이야 우리 기술 봤지 우리가 포르쉐 씹어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쟤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게 포르쉐 기술이지 어떻게 니네 기술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리막에서 그 기술을 가져다가 타이칸을 실어놨는데 그게 그러면 포르쉐 기술일까요? 아닙니다. 전기차의 핵심이 되는 기술은 리막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리막 오토모빌리는 어떻게 해서 생긴 지 10년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회사가 그 자존심 높은 브랜드들을 앞다투어서 가서 국어를 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자, 리막 오토모빌리는 2013년도에 컨셉트 1이라는 컨셉트 카를 내놨습니다. 이 차가 1100마력 정도의 출력을 냈고요. 제로백 2.5초에 355km를 냈습니다. C2라는 모델은 415km, 시속 415km의 성능을 냈고 제로백이 1.85초입니다. 놀라웠던 건, 충격적이었던 건 기존의 내연 자동차에서 전혀 해보지 않은 전기 모터와 배터리만으로 이 성능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130년 동안 내연 자동차가 갈고 닦아와서 겨우 이룩할 수 있었던 업적을 자동차 제조를 전혀 해보지 않고 공방에서 뚝딱뚝딱 DIY로 기술을 익힌 이 청년, 10년도 안 돼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전 세계가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막이 전기차 파워트레인 서플라이로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가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리막처럼 지금 뚝딱뚝딱 컨셉트 1이라든지 C2 같은 차를 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리막이라든지 리오라든지 테슬라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현대가 뒤늦게 보여준다고 해서 화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 현대는 차세대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리막처럼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포르쉐나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페라리, 람보르니 같은 브랜드가 두려워하는 부분,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시장을 박살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타이칸 가격대를 보시면은요. 자, 1억 1,700에서 2억 2천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모델인 터보 S가 2억 2천인데 제로백이 2.8초 정도입니다. 그 가격대, 기본 가격대의 3분의 1도 안 되는 모델 3 퍼포먼스가 제로백이 3.4초입니다. 그리고 터보 S에는 이 고속도로 자율주행서부터 온갖 옵션들이 다 별도입니다. 2억 5천만 원 순식간에 아마 될 거예요. 이번에 타이칸을 만들면서 포르쉐가 어떤 외계인을 고문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포르쉐가 고문한 건 외계인이 아니라 리막 오토모빌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업무를 해야 되는 포르쉐의 기존 엔지니어들을 고문한 거죠. 그리고 기존의 911의 상품성을 지키기 위해서 야 어떻게 가격 책정할래? 어떻게 성능을 제한시켜 놓을래? 옵션을 얼마에 팔을래? 하는 상품 기획자들을 고문시킨 겁니다. 그래서 싸지는 똥이 타이칸이에요. 지금 포르쉐를 비롯해서 기존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고민을 안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의 브랜드 가치, 우리의 내연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을 어떻게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 모델들의 판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시장으로 조금씩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을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브랜드 컬러를 바꿔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왜 이걸 그냥 넉넉히 보고 있죠? 어차피 경쟁자들이고 기업이라는 것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시장을 왜 지켜주는 걸까요? 이 시장은 현대가 지킬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현대가 이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브랜드 밸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가 1억 원, 2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라 현대가 만든 1억 원, 2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살 사람이 많지 않아서 못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런데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회가 왔습니까? 테슬라가 2012년에 모델 S를 냈을 때 당시에 모델 S의 퍼포먼스로 내연 자동차를 구성하려면 최소 2억 원 이상을 지불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 극악무도의 단차, 수많은 전장의 오류, 그리고 회사가 뭐 꼬꾸라지네 만에 이제 뭐 가용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바닥에 났네 하면서도 테슬라는 가장 핫한 차세대 전기차 브랜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현대차가 공략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911을 대체할 수 있고 심지어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무색할 만한 최고급 전기 스포츠카를 10만 불 내외 가격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포르쉐를 비롯한 페라리, 람보르기니의 브랜드 가치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는 이랴 전기차 시대의 스포츠카 시장을 선도할 브랜드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 현대는 그런 모델을 낸다고 해서 당장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내연 자동차의 베리에이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현대는 그런 차를 선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차들에 주목하는 고객군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까지 61조를 어디에 투입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대가 치고 들어갈 시장은 바로 여기라고 봅니다. 이 시장을 치고 들어가고 현대가 새로운 전기차 스포츠카의 게임 체인저로서 세간의 주목을 끈다면 현대차의 전기차 브랜드는 매우 강력해집니다. 자, 그 차를 만들어서 개발비를 환수할 것인지 채산성이 맞아서 이익을 볼 것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어차피 시장의 흐름을 현대 쪽으로 바꾸고 브랜드의 밸류를 높이면서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향후 시장도 현대차가 주력할 시장은 그런 스포츠카의 영역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저렴하면서 질 좋은,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나 현대 브랜드를 달고 운영이 될 만한 그런 대중차 브랜드의 역점을 두고 있고 전기차 시대에서도 그러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종합 자동차 회사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가 차세대 전기차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 리막처럼
세간을 집중시켜서 저 회사가 앞으로 전기차 파워트레인 서플라이에 떠오르는 블루칩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기존의 프리미엄 브랜드, 퓨어 스포츠카 브랜드들이 그토록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우물쭈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기 직전인 바로 그 시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정의선 회장님도 리막에 1,000억 사들고 크로아티아로 날아가셨죠? 네. 지금 그런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뭔가 인상적인 컨셉트카를 기획하고 고성능 라인업을 선보이면서 우리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 자, 이런 퍼포먼스를 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독일 브랜드를 비롯해서 럭셔리 스포츠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최고급 퓨어 스포츠카 시장을 전기차로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키를 왜 안 쓰시는 거죠? 이 정도 플랜이면 쓰시기로 하셨던 61조의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어디까지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네가 똥을 싸도 관중들은 박수를 칠 거다. 예, 지금 포르쉐가 타이칸으로 똥을 싸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EQC로 똥을 싸고 있는데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 눈 뜨고 보실 거예요? 이거 그냥 지켜보실 겁니까? 자, 이 시장을 왜 지켜주고 계신 겁니까? 이게 동업자의 예인가요? 아니면 제가 뭘 모르고 드리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만 먹으면은 테슬라 모델 S 정도는 능가하는 전기차 만들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드세요. 만드시고 포르쉐 타이칸 이상의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그 시장을 무너뜨리십시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변방의 현대가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하이퍼카의 영역을 전기차로 열었다. 이제 1억이면 예전에 3, 4억씩 하던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 정도의 품질, 그 정도의 성능,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누구든 즐길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해냈다. 전기차 시대를 리딩하는 업체로서 이거보다 더 인상적인 퍼포먼스가 있습니까? 설사 이렇게 기획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셔서 몇 조 손해본들 이미 2025년까지 61조 투자하실 거라면서요. 투자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바로 이겁니다. 일단 전기차 시대에서 리막 오토모빌리와 같은 인상적인 드라이브를 거십시오. 그리고 나서 양산 모델들을 어떤 식으로 전기차에 맞게 체질 개선하고 어떤 식으로 이관할 것인지는 그 다음에 하나씩 고려하시고 해결하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우선 전 세계의 관심을 여러분에게 집중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다크호스로서 시장을 선도할 게임 체인저로서 주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가치를 무너뜨려야 돼요. 네, 이거는 저의 부족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고 다분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그게 말이 쉽지 야 그건 말로는 누가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댓글에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일일이 보면서 제 경험, 한정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좀 더 넓히고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좋은 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토교를 찾아주는 가독자님들도 그런 글들 또 그런 소통을 통해서 경험치를 좀 더 넓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장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근거로 활용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올려주시는 다양한 댓글들을 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풀면 좋겠구나 하는 내용이 생기면 그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